달기로닦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무름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무름병이 어떤 병인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지만, 설령 또 이제 걸렸다 하더라도 크게 다잘하지 않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무름병이에요. 우선은 무름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베란다 바닥하고요, 그 다음에 화분 흙하고 이 화분 있죠, 화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분무를, 아유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 화분에다가만 살짝, 여기 뭐냐고요? 요거 락스 희석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줄 계획이에요. 그 바닥, 베란다 바닥도요. 베란다 바닥도 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다가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약한 다육이들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이 단번에 생기겠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시면 안 되겠죠? 언제요? 제가 한 다음에 괜찮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금방 토분이어서 금방 흡수가 돼버렸어요. 얘가 지금, 제가 이 제라늄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지 이렇게 끼들끼들합니다. 좀. 자, 먼저 베란다 바닥하고요, 화분에 분무하고 그러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닥하고요, 화분 쪽에다가 해줬는데 화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거는요, 여러분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게 흑장미예요. 흑장미라고 하면은 놀라실 테지만 얘가 흑장미인데, 흑장미가 무름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까맣게 무름이 왔어요. 뿌리를 한번 좀 잘라 볼게요. 어우, 완전히 다 상했네요. 뿌리가 완전히 썩었어요. 진짜로 정말 특이하게 예쁘게 생긴 애였는데. 뿌리는 잘라냈고요. 제가 이제 이쪽에 지금 수건을 타고 들어가서 이쪽을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경험상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살아나는 일이 드물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보기는 하지만은 정말 예뻤는데, 정말 독특하고 예쁜 흑장미였거든요. 흑장미는 예전에 먼노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흑장미도 지금 오늘 이렇게 무름을 발견을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지금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다이세넴 가루를 제가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행여나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이제 그렇게 해보는데, 되면 정말 좋고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이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여기 상처가 났어요. 상처 부위에도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안에 상처가 나가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 다이소니 가루가 녹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이렇게 놔두고요. 사실은 얘만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가 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히알리나 화분만 남았어요, 여러분. 얘가 히알리나가 여기 있었는데, 얘도 얼마 전부터 미실 이상하더니 그냥 그래서 뽑아서 그냥 버렸고요. 와, 얘는 진짜 미련이 남았어요. 와인이 진짜 미련 남아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막 하나씩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자, 무름병이 이제 진전된 그런 잎의 특징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서 얼렸다가 나온 그런 야채 같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도 볼까요? 흑장미도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세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세포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냉동실에 야채를 넣어갖고 야채가 얼면 그 얼은 상처가 축 처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팽창이 되면서 세포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세포처럼 이제 이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안에가 다 괴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름병균은요, 이름이 어위니아 카로토보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개의 세포로 된 세균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몸통에 편모라고 하는 꼬리가 있어갖고 여러 개 붙어 있대. 너무 흉측하죠. 아메바한테 꼬리를 여러 개 붙여놓으면 뭐 대충 이제 그런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가 여러 개 붙어 있어갖고 물속을 이렇게 헤엄치면서 가까운 거리를 능동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을 따라서 먼 곳으로 전파가 되는 병이 바로 무름병균입니다. 무름병균은 이분법적으로 뭐 번식하는 뭐 임의혐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계속 증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곰팡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식물세포에 침입하지 못하고 주로 뿌리나 땅가 부근에서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고요. 기공, 수공, 밀선 등 자연 개구를 통해서 침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육이가 뿌리에 상처가 없거나 잎에 상처가 없어도 기공이 열려 있으면 혹은 수공이 열려 있으면 뭐 밀선 이런 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연적인 개구를 통해서도 침입하기도 한다고 해요. 뭐 그러니 뭐 멀쩡하게 있던 다육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물러서 이렇게 곤죽된다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무름병균은 다른 병원 세균하고 달리 식물 세포벽의 구성분을 분해하는 펙틴 분해 효소와 섬유 분해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세포를 물컹하게 썩히는 연화균이고 악취를 풍기기도 한다. 이렇게 물컹하게 만들죠. 물컹물컹하게 만들면서 뭐 만지면 물이 그냥 찍찍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무름병원균은요, 아이고, 얘는 멀쩡한 애들 만지면 안 된대. 이제 더 이상 만지면 안 되겠죠? 무름병원균은요, 6도에서 38도 사이에 생장을 한대요. 최적 온도는 28도 플러스 2도씨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무름병균이 여름에 창궐을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는 연부병이라고 하지 말고, 무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요. 이게 다육이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다육이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작물하고 나무, 화해류에 같이 발생을 하는 병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에는 주로 잎에 그러니까 땅하고 가까워. 왜 자꾸 땅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개는 토양성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잎의 땅가 부위나 구경에서 발생 초기에는 뭐 새촉이 생기를 잃고 막 이렇게 촉이 이제 뭐 물에 데친 것 같은 암록색, 뭐 수침 상반점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충분한 수분과 온도, 영양이 주어지면 병원균은요, 이 무름병은 20분 만에 2배씩 증가를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왜 하룻밤 사이에 다육이가 무너지는지 알겠더라고요. 20분 만에 2배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 번식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다육이가 죽어서, 썩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오늘 아침만 해도 요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요렇지 않았는데, 퇴근하고서 나서 딱 보니까 이제 완전 밑에 그냥 자글자글하니 자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병이 진전이 되면 잎의 위쪽과 줄기 부분으로 썩는 부위가 점점 커지고 그 포기는 전체는 이제 결국엔 말라서 이제 미라처럼 이렇게 미라처럼 나중에는 죽죠. 오래 놔두면. 그래서 4월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이게 새촉이 이제 노랗게 변하면서 땅가 부분에 검게 썩는 줄기 썩은 병을 그러니까 줄기 썩은 병이 별도로 있어요. 줄기 썩은 병을 무름병으로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줄기 썩은 병은 곰팡이병에 의한 병해이고요. 무름병하고는 병 발생 생태나 발생 시기, 방제 방법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무름병인지 줄기 썩은 병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모르고 다육이한테 생기는 병은 다 우리가 무름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무름병과 줄기 썩은 병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무름병은요 아주 고온하고 다습시에 발생하는 병충해인데 보통은 뭐 4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다고 하고 8월이 절정기다. 우리 8월 아직 안 지났잖아요. 8월이 최절정기라고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 주택 실내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어떡해요. 3월부터 10월까지래요. 그러면 11, 12, 1, 2. 딱 우리한테는 무름병에서 좀 자유로운 시간이 딱 4개월인 거예요. 그 이외에는 모두 다 무름병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파트 베란다, 주택, 뭐 이런 곳에 있으면. 무름병은 물이 충분히 있어야 번식과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름병 어떻게 해요? 물에서 편모로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건조에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물하고 수분하고 이 무름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물을 많이 먹어서 얘가 무름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이 토양에 무름병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균이 물을 통해서 이 다육이한테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통해서 침입을 하냐? 뿌리가 단순히 그 병균을 흡수를 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상처나 자연 계구부를 통해서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름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온도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통풍이라든가 뭐 배양토 조건이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 다육이를 구매해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그 흙 안에 무름병균이 있다 생각을 하고 다육이를 털고 흙을 버리고 다육이 뿌리를 그 살균제에다가 침질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갖고 살균 소독을 마치고 깨끗한 토양,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다 얘를 식재를 해주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럼 그 화분 하나는 안전하죠. 그렇지만 주변 화분이 안전하지 않으면 결국엔 또 오염이 되는 겁니다. 물주기를 할 때 물방울하고 튀어갖고 이 물은 병균들이 건전한 개체, 그러니까 멀쩡한 다육이한테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분은 땅에서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아주 건강한 다육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병균이 있어도 뭐 침입할 곳이 없거나 뭐 그러면 병균은요. 그 연무 상태, 그러니까 왜 수증기 있잖아요. 이런 연무 상태에 작은 물방울과 함께 공기 중으로 분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식물체 표면으로부터 건조한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2000m 상공에서도 이 물은 병균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생존력도 강하죠. 물은병균은 토양 전염성 세균이기 때문에요. 토양으로부터 오염이 됩니다. 불리한 환경이 견딜 수 있는 특수한 휴면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토양이나 공기 중에 살아남는 기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가위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썼을 때 그거를 굳이 이렇게 다시 소독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뭐 5일, 6일 정도 지나면 그냥 얘네들이 다 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혼자서는 못 살지만 이 물은 병균이 뭉쳐져 있을 땐 또 오래 산대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건지 어쨌건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 오래 살고요. 식물체 내에 그 물관 있죠. 아까 그 물관 있잖아요. 이렇게 물관을 타고 가죠. 그 물관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무름병은 어떤 그 병균, 정말 그 흉측하게 생긴 병균에 의해서 이런 그 질병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름병은 방제가 우선이라고 해요. 한번 생겨서 침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병균을 쫓아가서 딱 죽여야지만 그게 죽는 건데 일단 식물 안으로 이 병균이 침입을 하면은 더 이상 손쓸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무름병에 감염된 요런 이제 그 다육이들을 볼 때에 예방이 안 돼서 이미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만지죠. 물은 병균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건 건조 상태에서는 살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따로 소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며칠이 지나면 죽어서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수증기, 미세한 수증기를 따라서 계속 막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수일간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제가 무름병에 관해서 아주 일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요. 어쨌건 여러분 무름병은
그 무름병균에 의해서 생기고요. 우리가 흔히 다 다육이한테 생기는 질병을 무름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줄기썩은병이라고 하는 질병도 별도로 있습니다.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이 있다고 해요. 곰팡이 또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증상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기 편하게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무름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방제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무름병균이 얼마만큼 흉측하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토양에서 살고 있는 균입니다. 어디에서 살아요? 물에서 살고 건조에 약합니다. 그래서 최적 번성기가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7월, 8월 동안 무름병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예방은 뭐라고요? 예방은 바로 살균제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살균제를 미리 해주는 건데요. 살균제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그 농약으로 사실 토양을 살균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살충제가 우리 여러분 파리 모기 잡을 때 우리 스프레이 살충제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걔한테 딱 1대1로 살포를 해야 걔가 죽잖아요. 살균도 마찬가지고요. 살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살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 이 화분 전체가 사실은 그 살균제 전체로 젖어서 나와야지만 이 세균이 죽겠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균제를 칠 때 바닥으로 물이 흐르도록 이거를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리고 다육이한테 살균제를 칠 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살균을 치는 다육이 얼굴에 있는 균만 죽이는 거지 뿌리 속에 있는 균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뿌리 속에 있는 균은 언제든지 다시 지상부로 올라와서 다육이의 상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약, 살균제를 살균제를 치는 방법이 그 살균, 그러니까 무름병균의 어떤 특징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올바른 살균제 치는 방법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겠죠. 무름병에 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해드린 이야기는 인터넷에 이렇게 기고된 글이긴 하지만 농업과 기술원의 지영진 박사님의 글이라고 해요. 후반부 글이 더 있거든요. 이 글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보 읽어주는 인유자 다부댁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